네, 운영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배준영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설명해야 할 제가 이렇게 의사 진행 발언을 하는 것을 참으로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진행되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부실하게 심사하고 일방 강행하려는 예산안이 설사 지금 운영위 전체 회의를 넘긴다고 해도 결국 2025년도 최종 예산안으로 통과될 수 없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문석 의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인가요? 네. 예, 배준영 간사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대통령실 이야기, 국회 이야기 하는데 이야기 듣고 아니. 어제도 이렇게 마음대로 해서 파행된 거잖아요. 여당 의원님들이 마음대로 나가불고 설명도 안 듣고 그래서 파행된 거잖아요. 자, 우리 양문석 의원님, 네, 예. 의사진행 발언 하시고, 네, 배준영 간사가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태양광 설비 40억 원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린이집의 에너지 기반을 바꾸는 태양광 설치는 기후 위기와 관련해가지고 의미 있는 이야기다라고 오히려 정성국 국민의힘 위원도 동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예를 들면서 일방적으로 퍼붓고 나갑니다. 그리고 경호처 특갈비와 특경비는 살렸습니다. 대통령과 해외 내빈에 대한 경호의 영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호처 특경비 특갈비는 살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호처 차장이 그동안의 입틀막, 포틀막, 기자 입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고 이후에 경호처의 매뉴얼을 다시 손보고 경호처의 혁신을 약속했기 때문에 경호처의 예산 관련 부분들은 대부분 살렸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는 일절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퍼붓고 그 다음에 그 퍼부은 내용 속에서도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있던 사람으로서 증언입니다. 어디 같이 앉아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확인했던 내용을 대놓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심지어 자당의 의원까지도 동의했던 내용을 이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일방적으로 쓸데없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이게 도대체 국회 국민의힘 간사의 역할입니까? 태도입니까? 어디서 대놓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거짓말 하고 나서 훌쩍 떠나버리고, 도대체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의 태도입니까? 이러니 대통령이 탄핵 논란에 휩싸이지요. 이상입니다. 예, 어제 의결소위원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양문석 의원님과 함께 자리를 지키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힘 의원님들이 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 국회 사무처, 인권위, 경호처 서로 큰 이견 없이 예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류된 것은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서로 양보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양문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 경호처 예산, 최근에 경호처가 보여준 모습을 감안한다면 특할비라든가 특경비에 대해서 반드시 삭감함으로써 신상 필벌에 국회 예산 심의권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이펙 행사라든가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등 현안을 중시해서, 그리고 또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양보해서 원안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 소위를 무산시키고 자리를 떠난 국힘 예산심의위원들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오직
윤석열, 김건희 방탄을 하겠다, 이런 자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왜 이재명 대표님 이야기가 나옵니까? 모든 것을 정쟁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는 국힘의원들에게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간 이 모습을 보면서 정권이기를 또 정부이기를 포기한 정부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정부를 멈추게 하기 위한 예산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부를 포기하셨습니다. 최소한 여당이면 끝까지 결사항전을 해서라도 단 한 번의 단 하나의 예산이라도 보호하고 만들려는, 협상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게 보통의 정부 여당의 모습입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당장 정부를 멈추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좀 해달라는 게 국회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가는 운영돼야 되겠기에 경호처 예산도 다 살리고 인권위 예산도 다 살렸습니다. 어떻게 된 게 정부를 살리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야당이고 정부를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여당인 지금의 이 모습이 너무나 기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 이 말씀하셨는데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비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걸 국민의힘만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경호처의 입틀막 행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야당을 상대로 해서 아예 그냥 그 협상 상대로 취급도 안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저희가 유령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고 정부를 멈추게 하는 행위는 지금 국민의힘께서 하고 계시다. 지금은 이 자리를 나가는 게 편할지 모르겠지만 국민 눈에는 진짜로 정부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의지가 단 하나도 없는 무책임한 정권이구나.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정부 포기하십시오. 방금 전에 국힘 의원께서 분풀이 예산, 목조리 예산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비공개로 일관해온 대통령실의 자업자득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문재인 정부랑 비교를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사람의 이론으로서 문재인 정부 때는 주요한 물품 구매 입찰 이런 것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 어떻습니까? 관저공사 하나만 봐도 계약서도 없고 설계도도 없습니다. 무허가 업체에게 또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 관저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자들이 바로 국민의힘이고 대통령실입니다. 그리고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국내 기자에게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면서 어제 국제무대에서 나가서 정말 나라의 품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대통령실 예산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대통령실이 일 잘하면 엑스포도 유치하고 해외 나가서 자원 내기도 잘하고 일 잘하면 2배, 3배 왜 증액을 안 해드리겠습니까? 10배라도 증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보여온 모든 행태를 봤을 때 그러한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대통령실에 또한 국민의힘의 절절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엊그제 회의에서 내역을 밝혀야 삭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보면 2024년 4월 30일 날 특활비 공개하라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8월 20일 날은 공직자 감찰 조사팀 운영 규정, 디지털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공개하라고 서울 고법에서 또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대통령실, 최근에는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그 직무 다 공개하라고 고등법원에서 판결했어요. 2심까지 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법부의 판결도 무시하고 입법부에서 자, 이 예산 받아가시려면 내역을 공개해라. 내역을 차분히 소상히 공개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어깨 위에 올라앉아 계신 분이 저 감방 가나요? 라고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특활비로 복채를 냈는지 아니면 영화 관람하면서 이거는 그 법원에서도 얘기한 겁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영화 관람하면서 영화 관람료, 팝콘, 식사비 이거 출처가 어딘지 무슨 돈으로 냈는지 공개하라고 사법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개하지 않잖아요. 지금 사법부, 입법부 다 무시하고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면 우리가 심의 제대로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퇴장하는 태도
전 도대체 이게 왕정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게 말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운영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배준영 간사님께서 어차피 예결위에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그 원내대표시니까 거기서 다 살려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런 식의 인식을 이번 국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고쳐먹을 수 있도록 국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우리 배준영 간사가 국민 앞에서 오만방자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부 안으로 그대로 통과되지 않겠냐, 능력도 안 되면서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을 들었을 때 굳은 의지가 더 생겼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11월 말까지 예산안 확실하게 심사 완료해서 12월 2일 법정 기한 내에 예산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어떤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았는지 분명하게 보여드리고, 다시는 정부 여당의 저러한 오만방자한 발언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해하고 산해하며 자료도 내놓지 않고 의사 진행도 방해하고 일방적으로 그만두었던 국민의힘 정부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2025년도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 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